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차기 대통령 집무실 위치, 이거 정말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또 지금 당장의 실용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국가 운영 방향까지. 그렇죠.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참 흥미로운 논점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그 핵심을 파헤쳐보죠.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하나는 그 역사의 숨결이 있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길. 아, 청와대 복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 용산 시대를 그냥 이어가는 길. 마지막으로는 행정 중심인 세종시로 아예 가는 길이죠. 세종시 이전까지. 네. 이 각 선택지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복잡한 논의의 맥락을 당신께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청와대 복귀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자료에서 이 청와대의 오랜 역사, 그 상징적 가치, 이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 업무 공간하고 생활 공간이 딱 붙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요. 맞습니다. 그 역사성하고 상징성, 이거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가치죠. 근데 이제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2022년에 전면 개방을 했잖아요. 네, 했었죠. 그러면서 내부 동선이나 구조가 너무 많이 알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호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문만 다시 닫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이 아마 복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징성은 알겠는데 이 보안 문제가 정말 현실적인 걸림돌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상당히요. 그러면 현재 용산 집무실, 이걸 유지하자는 주장은 어떤 논리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그 2022년 이전할 때도 사실 논란이 꽤 컸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용산 유지론의 표면적인 근거는 이미 이전했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이거랑 비용 절감 측면을 들고 있어요. 비용 절감? 네. 그리고 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런 명분도 있었고요. 아, 그렇죠. 하지만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그 당시에 이전 과정에서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갔고 네, 꽤 많이 들었죠. 그리고 충분한 어떤 소통이나 준비 없이 너무 서둘러서 진행됐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여론 수렴이 좀 부족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현 상태 유지 이게 비용 효율적이다 또는 논란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결국 용산 유지도 장점도 있지만 비판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종시 이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이미 그쪽에 가 있으니까 업무 효율성만 보면 이게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맞아요. 국정 운영의 효율성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세종시 이전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고 정책 조율하기에는 확실히 유리하니까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라면 그 헌법재판소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오랜 관행, 이게 사실상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런 의미의 관습헌법을 근거로 들었어요. 아, 관습헌법. 네, 그걸로 수도 이전 계획의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이 판례를 넘어서려면 글쎄요, 국민적인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거의 개헌 수준의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려운 과제입니다. 와, 정말 어느 쪽 하나 쉬운 결정이 아니네요. 역사, 효율, 또 법적인 문제, 여론까지. 고려할 변수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차기 정부의 의지라던가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겠군요. 그쵸. 아직 어떤 방향으로 딱 결정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네. 중요한 건 각 주장이 어떤 배경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선택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균형 있게 이해하는 거겠죠. 이 논의는 단순하게 어디로 이사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운영의 철학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차기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둘러싼 세 가지 주요 입장들, 그러니까 청와대 복귀, 용산 유지, 그리고 세종시 이전, 이 각각의 핵심 논리와 고려 사항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 복잡한 논의 속에서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를 정할 때 이런 실용적인 측면들을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상징적 메시지. 네, 그 상징성이 과연 역사에서 나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어떤 소통에서 나와야 하는 건지, 혹은 미래의 비전에서 나와야 하는 건지 말이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